근데 이게 앞으로 잦아들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똑같이 옛날에 근대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될 거예요. 똑같이 입시 문제를 고민할 거고, 코로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또 오미크론이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또 학교에 좀 못 가게 되고, 지금 이거 보실 때쯤은 방학을 했을 텐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이런 전염병이 앞으로 뭐 제2, 제3의 코로나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학교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지식 전달의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가 또래들끼리 사회 공동체 훈련을 하는 장으로서 역할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낮 시간 동안에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타가소의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 되게 무시하기 어려워요. 최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하니까 아이들이 아침 9시에 출석 체크를 온라인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9시에 온라인 체크 하다 보니까 9시 되면 온라인 게임의 접속자 숫자가 확 올라간다고 해요. 그만큼 집에 혼자 있는 아이들은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뿐 아니고 낮에 점심도 혼자 챙겨 먹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가 자녀가 집에 혼자 있을 경우에 학업 성취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 문제가 돼가지고 그 부모의 어떤 경제력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와 연결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게 다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저는 그 또래들끼리 사회적인 훈련을 하는 게 줄어든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학교 생활 한다는 게 아이들에게는 큰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즐거움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거기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우잖아요. 사회적인 것들을 같은 동년배들끼리 생활을 하면서. 근데 학교에 안 가고 집에 혼자 있게 되면 그런 기회를 다 놓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2년 정도 온라인 수업을 절반 이상 들은 이 세대는 약간 우리 세대와는 좀 다른 성향을 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좋은 점부터 얘기하면, 좋은 점으로 본다면 어쩌면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이 위에서 아래로 된다는 것들보다는 오히려 수평적으로 자기 혼자 지식을 찾아나가는데 조금 더 약간 적극적인 형태를 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학교라는 공간이 주는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도 있잖아요. 약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체주의적인 양식을 띠는 그런 건축 공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생긴 교실에 들어가서 앞을 바라보게 하고 이런 행동에 제약을 주는 것들이 많이 없어져서 이 아이들은 조금 더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쁜 점을 얘기한다면은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이 그만큼 없어지면서 특히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가게 되면 아이들끼리 소통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되는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고 내가 또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도 서툴러질 수 있겠죠. 그게 몇 년 정도 지속이 되면은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좀 큰 손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개인이 점점 더 파편화되는, 그다음에 개인화가 더 강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만들어지는 사회는 좀 우리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타가소의 기능과 사회 공동체 훈련의 장이라는 학교의 기능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은 사실은 동영상 수업을 우리가 잘 적절히 이용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그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못 가는 이유는 전염병의 위험이 크기 때문인 거죠. 우리 학교는 지금 보통 전교생이 한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1000명 정도 되는 학교에 한 명만 우리 확진자가 나와도 다 셧다운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건데, 만약에 전교생 1000명인 학교 하나가 아니고 전교생 100명인 학교 10개로 쪼갠다든지 전교생 50명인 학교 20개로 쪼개면은 그만큼 코로나의 위험은 10분의 1, 20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학교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요즘에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시의 여러 건물들의 빈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주거와 가까운 곳에 뭐 이면도로에 있는 상가에 공실률이 높은 데가 있다. 그러면 그런 데를 정부에서 임대를 장기적으로 해서 거기로 아이들을 한 20, 30명 혹은 50명씩 그곳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위성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학교를 여러 군데 만들고 그곳으로 선생님은 출근하시면 되고 거기서 랩탑으로 수업을 듣고 도시락을 배달시켜서 점심 급식을 해결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코로나에 대한 위험이 없이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면서 공부할 수 있고 관리받을 수 있는, 그게 만약에 장소가 부족하다면은 그냥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교회 같은 공간은 사실 주중에는 거의 안 쓰는 공간이 많거든요. 예전에는 거기서 뭐 주중에 보통 모여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 하지만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분반 공부실이 나눠져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듣게 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식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음식을 해서
아이들의 급식을 해결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운영 체계를 조금 바꾸면은 아이들이 혼자 집에 있지 않고 그곳에 갈 수가 있게 되고, 그 위성 학교를 만들고 아이들이 체육 수업할 때가 됐다 그러면은 모 학교의 운동장에 가서 그때만 일주일에 한두 번 체육을 하면 되고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사회체육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도시 곳곳에 이미 있는 여러 근린공원을 쓸 수도 있고요. 한 일주일치, 2주일치 체육 수업을 다 모아가지고 하루 날 잡아서 아이들과 함께 등산을 가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의 방식을 좀 새롭게 만들면은 공간을 더 세분화시켜서 코로나 위험이 없이 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혼자 집에 있지 않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체 훈련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목표인 지식 전달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지식 전달은 사실은 이제는 동영상 수업으로 다 가능해졌거든요. 동영상 수업을 통해서 하면은 굳이 선생님이 혼자 아이들을 다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이들은 동영상으로 수업을 듣고 와서 선생님은 쌍방향 소통을 하는, 질문이나 토론을 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 아이만 하더라도 수학 같은 과목은 학교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보다는 동영상의 1타 강사 수업을 더 많이 의존을 해요. 각 과목별로 잘 가르치는 1타 강사의 수업을 듣고, 그리고 와서 선생님과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쌍방향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한다면은 우리의 교육이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희가 꿈꾸는 학교는 1000명의 학생에게 1000개의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는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불가능했겠죠. 근데 지금은 동영상 수업이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중3짜리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생물도 되게 좋아하고 재능이 많은 학생이다. 그러면은 얘는 동영상 수업으로 고3 때까지 생물 수업은 미리 다 듣고 졸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수학을 좀 싫어한다. 그러면 인수분해까지만 적당히 배우고 거기서 졸업하면 돼요. 그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이 아이가 어떤 적성인지, 어떤 수업을 듣고 흥미를 느꼈으면 그 다음에 어떤 걸 들으면 좋은지를 계속해서 인공지능으로 피딩을 해주고, 그걸로 선생님이 아이와 소통하면서 그 커리큘럼을 짜주는 큐레이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선생님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동영상 수업이 없었으니까 옛날에 선생님은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를 똑같이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고, 학교라는 기관은 더 적은 수의 선생님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앞에 교단에 서서 가르치고 수십 명의 학생이 그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는 그런 형태밖에 되지 않았다면은, 지금은 동영상 수업이 나왔으니까 훨씬 더 다른 학교의 운영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아리조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실제로 실행을 합니다. 학기 시작할 때 시험을 쳐요. 그래서 D등급 정도 받은 학생들은 어차피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얘는 그냥 동영상 수업으로 수업을 듣게 합니다. 보통 학교의 수업이라는 게 중간 정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위 수준의 아이들은 지루하고 아래 수준의 애들은 못 따라가거든요. 못 따라가는 학생들은 동영상 수업을 통해서 차곡차곡 가르쳐서 학기 말 때 시험을 보면은 A 받은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거죠. 원래 기술이라고 하는 게 발달하면 직업의 덕목이 바뀝니다. 과거에 화가를 보시면은 화가의 최고의 덕목은 뭐였냐? 똑같이 그리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카메라가 발명이 됐더니 똑같이 그리고 싶으면 그냥 사진 찍으면 됩니다. 지금은 화가의 최고의 덕목은 뭐냐?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림으로 잘 표현하는 사람인 거죠. 화가라는 직업은 사실 수천 년 동안 있어 왔던 같은 직업이지만은 그 직업이 기술이 바뀌면은 덕목이 바뀌어요. 선생님이라는 직업도 지금의 선생님은 사실은 한 150년 전 그때쯤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만들어진 그런 근대 사회 학교의 모습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지금 동영상 수업이 나왔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큐레이터의 기능을 가지는, 그리고 아이들이 대화하고 그 아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쪽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의 역할로 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긴 좀 어렵겠죠. 그렇다면은 코로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이제 이게 앞으로 1년 이내, 뭐 2년 내에 이제 잦아들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똑같이 옛날에 근대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될 거예요. 똑같이 입시 문제를 고민할 거고. 근데 이런 기회에 새로운 학교를 테스트베드로 몇 개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집에 혼자 있느니 나는 그런 위성 학교라도 보내고 싶다.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우리가 어느 한 학교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한 블럭을,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 앞에 있는 이 골목에 지금 근생 건물이 한 10개쯤 양쪽으로 있다면은 거기에 있는 건물 중에서 한 2-3개 정도를 위성 학교로 만든다. 다음에 거기에 아이들이 오고, 이 골목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는 사람이 자동차가 통행을 못하게 막아요. 그러면 그 골목길이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뛰놀 수 있는 마당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운영만 잘하면은 도시 곳곳의 공간들을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낮 시간 동안에 버려져 있는 공간들을 우리 아이가 뛰놀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시나 군에서 우리 진행이 된다면은 테스트 해보고서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서 좀 더 나은 학교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학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우리가 항상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던 건축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의 운영 시스템 같은 것들, 그게 분명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바꾸지 않고서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시대에 좀 새로운 학교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